antimatter. 슬픈 마음을 가진 노라의 하루 이야기. Nora was walking home when her phone buzzed. She hoped it was her friend Izzy. 노라는 집에 가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어요. 친구 이지일지도 모른다고 기대했어요. But it was someone else, a mom named Doreen. Nora had forgotten a piano lesson. 하지만 이지가 아니라 피아노 수업을 기다리던 엄마 도린이었어요. 노라는 그걸 깜빡했어요. The boy Leo didn't wait. He went to his dad's house. 레오라는 아이는 기다리지 않고 아빠 집으로 가버렸어요. Nora felt really bad. She said sorry again and again. 노라는 너무 미안해서 계속 사과했어요. Doreen said Leo might quit piano. 도리는 레오가 피아노를 그만둘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Nora felt useless, like she couldn't do anything right. 노라는 자기가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Later, she met an old neighbor, Mr. Banerjee. 그 후 노라는 이웃인 바네르지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He told her he didn't need her help anymore. 그는 이제 약을 받아오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Nora felt like no one needed her anymore. 노라는 이제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At home, it was very quiet. Even her cat didn't eat much. 집은 너무 조용했어요. 고양이도 밥을 많이 안 먹었어요. She took her medicine and felt sad all over her body. 노라는 약을 먹고도 온몸이 슬픔으로 가득했어요. She checked her phone. No messages. No one called. 휴대폰을 봤지만 메시지도 전화도 없었어요. She felt like she didn't matter at all. Like she was invisible. 노라는 자기가 세상에서 사라져도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She looked at her old books and cactus plants. Everything felt pointless. 노라는 예전 책들과 화분들을 봤지만 모든 게 의미 없어 보였어요. She thought of happy memories, but even those made her cry. 기뻤던 기억도 이제는 눈물 나게 했어요. She played no music even though she sat at the piano. 피아노 앞에 앉았지만 아무 곡도 연주하지 않았어요. She drank wine and felt like her whole life was a big mistake. 노라는 와인을 마시며 자기 인생이 전부 실수였다고 생각했어요. She thought about all the things she wanted to be: swimmer, musician, traveler. But now she was none of them. 노라는 예전에 되고 싶었던 것들을 떠올렸어요. 수영선수, 음악가, 여행자.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She even felt like she failed at being a cat owner or piano teacher. 그녀는 고양이 주인으로도 피아노 선생님으로도 실패한 것 같았어요. She finished her wine and said, I miss you to the air. 노라는 와인을 다 마시고 허공에 보고 싶어라고 말했어요. She called her brother and left a goodbye message. 그녀는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아 작별 인사를 녹음했어요. She stared at the rain on the window and made a decision. 그녀는 창문에 떨어지는 빗방울을 보며 결정을 내렸어요. She wrote a note to say goodbye. She felt she had no more strength to live. 그녀는 작별 편지를 썼어요. 더 이상 살 힘이 없다고 느꼈어요. She told the world be kind to each other. 그녀는 세상에 말했어요. 서로에게 친절하세요. 마무리 설명. 노라는 아주 슬픈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자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느꼈고 모든 걸 잘못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인사를 하기로 했죠. 이런 이야기는 슬프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걸 가르쳐줘요. 누군가 힘들어 보일 땐 말 한마디, 관심 한 번이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괜찮아? 필요한 거 있어? 같은 말이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깊이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보내주신 글이죠. 결정의 순간, 노라의 마지막 시간, 그 일부를 통해서 노라라는 인물이 삶의 마지막 몇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그 감정선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이 글을 보면 한 사람의 절망이 어떻게 점차 쌓여가는지, 그리고 일상에서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그런 작은 사건들이 모여서 어떻게 삶을 놓는 결정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를 상당히 섬세하게 보여주거든요. 노라의 마지막 시간들을 따라가면서 그 복잡한 마음속으로 한번 들여다보죠. 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글을 노라가 삶을 끝내기로 결정하기 한 5시간 전 그 상황에서 시작해요. 피아노 레슨이 있었는데 그걸 깜빡 잊은 거예요. 아, 네. 그래서 학생 레오 어머니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아이가 레슨을 그만둘 수도 있다. 이런 말을 듣게 되죠. 여기서부터 뭔가 좀 무너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노라한테는 뭐랄까, 자신이
대치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딱 하게 만드는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보면 수백만 번 사과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네. 그만큼 절박하게 사과했는데도 상황이 바뀌지 않는 데는 그 무력감. 그게 확 덮친 거죠. 아, 내 역할이나 내 가치가 이렇게 쉽게 부정당할 수도 있구나 하는 그런 불안감? 그게 시작인 것 같아요. 그 무력감을 안고 있다가 이제 4시간 전, 이번에는 이웃인 바네르지 씨를 만나죠. 예전에는 노라가 그 약 배달 같은 거 도와주고 그랬는데 네, 그랬었죠.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이 도와주기로 해서 더는 부탁할 필요가 없게 됐다. 이런 말을 듣는단 말이죠. 이것도 노라한테는 와, 정말 큰 타격이었겠어요. 그렇죠. 앞에서 피아노 레슨이 대체 가능성에 대한 거였다면 이번 만남은 나는 이제 필요가 없구나. 이 불필요성을 확인시켜준 셈이죠. 아, 노라가 이 시점에서는 이미 자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이 나를 얼마나 필요로 하느냐 여기에 좀 의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웃이 이제 혼자 잘 지낸다는 그 말이 단순히 도움이 필요 없어졌다 이걸 넘어서 내 존재 이유 자체가 좀 희미해지는 것 같은 그런 실존적인 불안으로 다가온 거죠. 글에 나온 그 표현 있잖아요. 우주의 불필요한 존재. 네, 그 표현이 참. 네, 딱 노라의 심정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런 작은 거절들이 계속 쌓이면서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느낌이에요. 그러다 집으로 돌아온 3시간 전, 이때는 정말 후회의 늪에 빠지죠. 자신을 블랙홀에 비유하고 또 반물질이라고도 하고요. 네, 그 비유들이 굉장히 강렬하죠. 그냥 우울하다 이게 아니라 내가 주변 사람들의 행복이나 에너지를 막 빨아들이는 약간 파괴적인 존재다 이렇게 느끼는 거잖아요. 맞아요. 죄책감이랑 자기 혐오가 막 뒤섞인 감정인 거죠. 그리고 소셜미디어에 글을 남겨도 아무도 반응 안 하고 이런 건 또 현실에서 그 고립감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고요. 그렇죠. 과거에 뭐 철학자가 되고 싶었다, 음악가가 되고 싶었다 이런 꿈들이 있었는데 지금의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간극이 너무 크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러다 2시간 전 와인을 마시면서 떠올리는 기억들도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레오한테 쇼팽 가르쳐주던 그 행복했던 순간조차 이제는 고통스럽다고 하니. 네. 행복한 순간도 시간이 지나면 고통으로 변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얼마나 사람을 갉아먹을까요? 그렇죠. 과거에 좋았던 기억이 오히려 현재의 불행을 더 선명하게 만드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인 거죠. 자기 삶 전체가 그냥 엉망진창인 불협화음 같다. 뭐 어디로도 못 가는 미완성 곡 같다. 이렇게 느끼는 건 정말 삶 전체에 대한 실패감, 절망감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더는 어떤 가능성도 어떤 위안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리고 마침내 이제 마지막 1시간이에요. 와인을 다 마시고 노라는 자신이 이 삶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런 결론에 이르죠. 네. 수많은 별 수도 있었던 나를 떠올리잖아요. 뭐 수영선수, 음악가, 철학자, 배우자, 여행가, 심지어 빙하학자까지. 행복한 사람, 사랑받는 사람. 근데 현실의 나는 뭐 고양이 주인, 피아노 강사, 심지어 그냥 대화가 가능한 인간조차 못 된다고 느끼는 거죠. 항우를 재도 소용없다고 하고. 이 지점에서는 정말 삶의 모든 가능성이 다 사라졌다고 그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죠. 오빠 조아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안 받으니까 네, 음성 메시지를 남기죠. 네,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남기면서 네 잘못은 없어. 이걸 나에 관한 거야. 이렇게 덧붙이는 걸 보면 책임을 오롯이 자기 자신에게 돌리려는 모습도 보이고요. 짧은 유서 내용도 참 모든 기회를 날렸고 세상을 더 나쁘게 만들 뿐이고 나는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절망적인 자기 인식이 담겨 있죠. 이렇게 노라의 마지막 몇 시간을 쭉 따라와 보니까 정말 고립감이나 차곡차곡 쌓인 후회, 또 사소해 보였던 사건들이 불러온 그 파장이 한 사람을 어떤 결정으로 이끌 수 있는지 좀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좀 마음에 남으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사소한 거절들이 계속 쌓여서 결국엔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무게로 다가오는 그 과정이 특히 좀 아프게 다가왔거든요. 노라가 겪는 그 마음속 고통은 정말 엄청나죠. 그런데 저는 그 모든 절망 속에서도 유서 마지막에 남긴 말이 계속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서로에게 친절하세요. Be kind to each other. 네, 그 마지막 말. 네, 이 마지막 말이 과연 그녀의 그 깊은 절망 속에서도 꺼지지 않았던 어떤 인간성에 대한 희미한 불씨였을까요?
아니면 뭐 나는 이렇게 실패했지만 남은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지막 바람이었을까요? 이 여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이 글을 좀 더 깊이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